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 폭력이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회복 운동 프레어 어게인을 시작합니다. 구티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상담과 기도로 위로를 전하는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군성교도 중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친 예장통합 소속 김명진 목사에게 시청자들이 보내온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학창 시절이 폭로되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폭력이 온라인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SNS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자 쉴 새 없이 욕설이 쏟아집니다. 화면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이른바 저격글이 있고 댓글엔 온통 비웃음뿐입니다. 채팅방에서 빠져나와도 조롱하는 문자 메시지가 빗발칩니다. 사이버 폭력 백신 앱을 통해 체험해본 사이버 폭력입니다. 이 앱은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친구들을 암시하는 듯한 저격글을 올린다거나 SNS에서 대놓고 깐다거나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폭력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 사건 중 신체 폭력이나 금품 갈취는 각각 7.9%, 5.4%에 비해 사이버 폭력은 1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보다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인 가해는 없지만 특정인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욕설을 하는 카톡 감옥,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저격글 올리기,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도박 사이트나 불법 홍보업체 등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카카오톡 계정 강탈 등의 유형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괴롭힘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이이고요. 어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거의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사이버 불링의 현상인 거죠. 학교를 가지 않아도 가해지는 사이버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대화의 어떤 방식들을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좀 배우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좀 자녀들하고 좀 함께 연습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공동체 안에서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대화로 갈등 관계를 풀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회복 운동 프레어 어게인을 전개합니다. 총회 측은 이번 운동을 통해 목회자 개인은 물론 교단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기도운동 프레어 어게인에 닻을 올렸습니다. 총회는 7일 출범감사 예배를 열고 교단 소속 160여 개 노회와 12,000교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도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 운동은 교단 내 악습을 폐하고 총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자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인류를 향하여 겸손하고 교회는 초대교회적인 원형교회 성령받고 권능받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게 하여 화석화되고 제도화되고 너무 정형화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보도주의 여러분 새 부대의 세보도주를 채우는 이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운동은 이날 출범 예배를 시작으로 4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오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는 목회자 개인의 기도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동안 교단 소속 모든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또 총회 산하 165개 노회가 9개 권역별로 거점을 두고 연합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교회, 말씀, 기도 부흥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곳곳마다 9개 도시에 기도의 불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12,000개 교회의 기도가 모여서 합동교단의 성경 보수 신앙을 세계 교회로 흘려보내자. 권역별 연합기도운동은 오는 21일 제주도 동훈교회를 시작으로 6월 27일 세이덴교회에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시청자들을 위한 상담과 기도로 위로를 전하는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을 마련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달리다굼,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마가복음서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대변하는 말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기도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의미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구티비 대표 프로그램인 녹톡 상담 패널로 출연 중인 오은규 목사와 방송인 전효실 사모,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 그리고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진행을 맡게 되며 전화로 연결된 사연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힘든 때를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이 수요일의 시간을 통해서 저부터 먼저 성령님께 무릎 꿇길 원하고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로 그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달리다굼은 성도들의 사연을 직접 듣고 상담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기를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정말 특별한 비전이 더욱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굼은 9일 오후 3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상담이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청자는 국번 없이 1522-522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10년간 군성교에 헌신해오던 예장통합 소속 김명진 목사가 지난해 11월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티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교회 성도를 돕는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 대상으로 김 목사를 선정하고 시청자들이 보내온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구티비 뉴스에 보도된 예장통합 소속 김명진 철마교회 목사의 모습입니다. 10년 가까이 군선교에 헌신하던 김명진 목사는 지난해 10월 22일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목 아래로 마비 증상을 보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목사는 보도 이후 국립재활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올 때만 해도 머리만 살아있고 모두가 활약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정년봉을 짓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김 목사의 의지와 가족의 도움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조금씩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혼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만 조금씩 움직일 정도입니다. 재활치료가 끝난 저녁이면 허리 통증이 심해 편안히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구티비는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를 돕기 위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 대상으로 김명진 목사를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보도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구티비가 이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구티비 모든 임직원들도 목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조신의 사모는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기도의 덕분입니다. 기도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언니 늘 감사드립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이같이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하고 공직자를 포함해 개발 지역에서의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를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18일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19가 변수였는데 결국 규모를 최소화해 훈련을 하자는 데 한미군 당국이 합의했습니다. 미군 증원 인력 규모도 예전보다 줄어든 10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모두 인상률 등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으로 조율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 원까지 추산돼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 채무 846조 9천억 원보다 119조 원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 채무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국가 채무를 올해보다 125조 3천억 원 증가한 1,091조 2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집중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11,900여 곳을 상대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까지 시행되며 정부는 방역 점검 첫 주간에 전체 사업장의 40%를 점검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폰이 온라인 쇼핑 수단의 대세가 되면서 전체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비중이 처음 70%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2.4% 늘어난 15조 623억 원으로 석 달째 1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조 6,192억 원으로 29.2% 늘며 전체 온라인 쇼핑의 70.5%를 차지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접종자 가운데 사망자와 폐질환 증상자가 나오자 백신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은 부작용 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마칠 때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자사 백신은 지금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스트리아 보건당국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말 사이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집회가 미국 전역에서 열렸고 학계에선 연구 윤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인용문을 고의로 조작했다면 학문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버드대 측은 학문의 자유라며 램지어 교수를 두둔했다가 비판을 자초한 이후 어떤 추가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화이자와의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화이자 측은 교섭에 일본 총리가 직접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 개최와 총선으로 백신 확보가 절박한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농락당한 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6월 말까지 고령자 약 3,600만 명분의 배송을 완료하겠다고 단언했지만
여당에선 약점을 잡혀 비싼 값에 사게 됐다고 총평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주 라스타누라의 아람코 석유 시설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사우디가 주도한 아랍 동맹군이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사우디군은 후티 반군이 띄운 드론 12대와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으며 예멘의 수도 사나 일대의 후티 반군 기지를 전투기로 공습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4일 미 국무부가 지난주 후티 반군 지도자 일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자 여기에 반발하며 사우디 서부 제다의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2019년 출산율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자 중국 정부가 산하 제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기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언급한 데에 따른 분석입니다. 중국 명보 등 현지 언론은 리 총리의 이러한 언급이 두 자녀 정책 이후 처음 나온 제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다가 2016년 폐지한 후 자녀를 2명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유엔이 가족지향이란 용어를 결의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 NGO 가족과 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엔 사회개발위원회는 지난 2월 제59회 회기에서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지향이란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진평련은 가족지향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용어인 한편 가족의 다양성은 성적 지향에 따른 동성 간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백 성시화운동본부,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 등 태백 지역 목회자들이 지난 4일 예안 장로교회에서 카지노 도박 폐해 대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선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목회자들은 폐특법은 폐광 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카지노 산업 이면에 있는 중독과 파산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순 없다며 교회가 중독 예방, 재활센터 역할을 감당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재정관리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전문 재무 상담을 진행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가와 함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고 저축이나 소비 예산,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은 청운교회의 후원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기운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GS 홈쇼핑,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피스타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아대책은 이번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전국 중고등학생 100명을 선발해 노트북과 학습 교재를 제공했으며 학생들은 3월 15일부터 총 7차에 걸쳐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폭력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장소만 온라인으로 옮겼을 뿐 사이버 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늘고 있는데요. 무심코 쓴 글이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